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요.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과일 중에서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과일 하면은 수박, 참외를 많이 떠오르시죠. 그러나 복숭아도 여름철 과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복숭아 털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은 이 해를 끼치는 만큼 또 그만큼 유익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무병장수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 복숭아는 옛부터 신선들이 먹었다고 해서 선도라고 불렀고 또 천상의 과일이라고 해서 천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수많은 고사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복숭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장미과 벚나무 속에 속하는 과일나무죠. 원산지는 중국으로 추정되고 재배 역사가 오래된 작물입니다. 여러가지 신화로 봐서 그 역사는 농업의 기원과 같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복숭아는 중국 서부에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페르시아를 통해 지중해 연안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 갔을 때 전해졌고 또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해지고 17세기경 스페인 탐험가들이 복숭아를 신대륙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1600년경에 멕시코에서도 복숭아 나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삼국사기에 삼국시대부터 심었던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의 산림경제에도 복숭아 나무의 재배법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복숭아 재배 역사도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숭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약 3,000여 종의 이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여 종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복숭아 또는 돌복숭아라고 부르는 열매가 작은 야생종이 대부분이었는데 1906년에 서울 뚝섬에 원예 시험장이 설치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이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재배 기술이 도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이 개량 품종이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 부천시 소사동과 세종시 조치원에 집중적으로 복숭아를 재배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복숭아로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밭에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서 흔적조차 찾기 힘들어졌죠.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고 여름철 생과로 이렇게 먹고 또 통조림이나 잼 등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숭아는 털이 달린 것을 털복숭아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주로 과육이 흰 것을 백도라고 하고 또 노란색을 황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 천두복숭아 종류가 있고 지금은 개량된 품종으로 창방조생, 천홍, 대구보, 백봉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문헌을 보면은 기원전 진나라 때 쓰여진 산해경에 이 동해에 떠있는 도삭산의 사방 삼천리에 걸쳐서 가지와 잎이 퍼진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낮게 들이운 가지에는 귀신이 드나드는 귀문이 있고 그 문을 두 신이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신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기가 있으면은 갈대로 끈을 묶어서 복숭아 나무로 만든 활을 쏜 뒤에 호랑이에게 먹히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연말에 액을 모두 물리친 뒤에 문 앞에 복숭아 나무를 세워두고 문에 두 신과 호랑이 그림을 붙이고 갈대로 만든 끈을 걸어 두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남자에는 하나라의 천자자리를 빼앗고 악정을 펼쳐서 백성의 원망을 산 인물이 있었는데 어떤 이가 복숭아 나무로 만든 큰 방망이로 그를 후려쳐 죽게 하였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이 귀신은 복숭아 나무를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교에서는 복숭아를 신선히 먹는 불사의 과일이라고 해서 천도, 선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포박자에는 복숭아 나무에서 나는 진을 뽑아서 뽕나무재에 섞어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열선전에는 고구공이 복숭아 나무 진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국 고대부터 복숭아에 관한 전설은 신선과 귀신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도원경의 무릉도원이나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등도 있죠. 이 복숭아에 관한 여러가지 속신들은
중국 고대의 서왕모와 천도복숭아라는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복숭아를 장수의 상징으로 여기고 또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복숭아 나무를 귀신을 쫓기 위한 신장대로 사용하고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모두 이 전설에 의해서입니다. 이 서왕모의 전설은 이 서왕모는 권륜산에 살면서 1000개 불로장생하게 하는 이 신비한 복숭아가 열리는 3600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는 반도원이라는 그런 가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반도는 천도복숭아를 말하죠. 이 천도복숭아는 3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 반도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은 이 서왕모가 모든 신선들을 초대해서 반도회를 열었다는 전설입니다. 신화에 의하면은 천도복숭아는 천상에서 열리는 그런 과일인데 3000년에 한 번 열리거나 6000년에 한 번 열리거나 또 9000년에 한 번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이 복숭아를 몰래 따먹은 죄로 삼장법사가 구해줄 때까지 500년을 바위 틈에 갇히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무고사에 의하면은 장생불사를 꿈꾸던 한무제 생일날 서왕모가 생일 선물로 복숭아를 선물했는데 옆에서 이를 거들던 동방사기가 몰래 훔쳐먹고 삼천갑자년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삼천갑자년이면은 약 18만 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왕모에 관한 설화 중에 하나는 여임금 때 10개의 태양이 한 번에 떠올라서 세상이 모두 불타버릴 위기에 처했는데, 예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9개의 태양을 활로 쏴서 떨어뜨려 없애고 하나만 남겨서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괴물들을 물리쳐서 영웅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권륜산의 신선 중에 신선이면서 인간의 장수와 하복을 관장하는 여신인 서왕모가 그에게 공로를 인정해서 불사의 약을 선물했는데 먹으면은 이 3000년을 살 수 있다는 복숭아였다고 합니다. 얘는 그 선물을 받아서 집에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내인 황하가 그걸 훔쳐먹고 몸이 가벼워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달로 숨어버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월궁황하라는 그런 전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달을 주제로 해서 시를 많이 지었던 이백의 고랑 어랭에 의하면은 두꺼비가 둥근 달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라는 그런 식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항아가 남편을 배신한 죄 때문에 달에서 두꺼비로 변했다는 그런 전설에 의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제자 복몽이 만약에 스승만 없다라면 자기가 최고의 공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질투심 때문에 그만 그 스승인 이 얘를 죽이고 맙니다. 이때 얘를 죽인 무기가 복숭아나무로 만든 몽둥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얘를 공순의 신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용맹해서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귀신을 쫓는 역할을 맡았는데 단 복숭아를 보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귀신들은 복숭아를 무서워한다고 여겨서 이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민화에 많이 등장하는 복숭아는 빛깔로 이렇게 유추해서 간사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태몽으로 만약에 복숭아 꿈을 꾸게 되면은 여신인 서왕모를 빗대서 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에 관한 설화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다양한 의미의 설화들이 존재하는데 주로 귀신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화를 면해주고 음식 맛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속신도 있습니다. 정월 보름날 동도지라는 것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말하는데, 태양이 솟아나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이 태양의 양기를 왕성하게 받아서 효험이 크다고 여겨서 여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동도지를 꺾어서 이 둥글게 만들어서 소의 목에 걸어주면은 더위를 막아주고 귀신을 쫓아준다는 그런 속신이 있다고 합니다. 규합청서에서는 술을 담근 후에 동도지로 저어주면 술맛이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산림경제에서는 복숭아 나무는 백기를 제압하니 선목이라 부른다라고 했고, 숙종실록에도 임금이 상가를 방문할 때 관리들이 먼저 가서 복숭아 나무와 갈대 이삭으로 잡기를 쫓아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께서 부왕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동도지를 잡고 종일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외에 복숭아 나무 가지나 잎은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서 고려시대 이후에는 복숭아 나무로 만든 도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상징이나 소의 상징으로 천도형의 연적이나 궁중의 천도 그림의 병풍, 천도형 수장식, 천도 무늬의 금박 등을 만들어서 집안의 가구 장식에 쓰기도 했고, 자물쇠 모양으로 깎아 만든 복숭아 돌은 어린아이를 죽음에서 보호하는 그런 부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새해 복숭아 나무로 만든 인형을 대문에 달기도 하고, 복숭아 나무는 집안 뜰 안에는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낼 때에는 이 복숭아 나무 가지로 이렇게 때려서 귀신을 쫓아냈고,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묘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락국기에 의하면은 인도에서 시집온 과야양비 허황옥은 천재가 계시한 부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김수로왕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에서 증조를 구하고 하늘에 가서 반도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대추는 그 자손을 번창한다는 그런 의미고, 복숭아는 국모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정표로 등장합니다. 흥부전에서 넓은 마누라가 제사상 앞에 숯불을 피우고 복숭아를 올려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숯불과 복숭아는 혼백이나 귀신이 무서워하는 그런 물건들로 제사상에 올리면 혼백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불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복숭아 나무는 미와 건강을 상징하고 정력과 생식력을 강화해 준다고 믿었는데, 처녀가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예뻐지고, 남자가 복숭아 나무를 사타구니에 끼고 앉아 밤을 새우면 정력이 강해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의 형상과 연분홍빛은 성적 상징과 연관되어서 도색은 남녀 간의 색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당에서 학동들의 재주가 달아난다고 해서 회초리로는 복숭아 나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숭아에 관한 여러가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청북도 영동군 보림산 선녀못에 관한 그런 전설 이야기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전설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숭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 세계에 3,00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재배된 게 2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숭아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복숭아입니다. 이 야생에서 자란 그 복숭아를 말하는데 돌복숭아라도 이렇게 부릅니다. 매실과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고 맛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청으로 담거나 약용 또는 술로 담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가 있습니다.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고 매끈하면서 신맛이 약간 있고, 또 과육의 식감이 좀 아삭아삭한 단단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육은 주황색이고 크기는 좀 작으면서 아삭한 식감이 이렇게 매력적인 복숭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비복숭아라고 있는데, 겉은 천도복숭아하고 비슷하고 속은 하얗고 말랑말랑한 그런 복숭아입니다. 이 겉은 이렇게 천도복숭아하고 비슷하지만은 맛은 백도와 같은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맛은 없고 당도도 좀 강한 그런 복숭아입니다. 주로 6월 말에서 7월 초 2주 정도만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천도와 백도의 장점을 모아놓은 그런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에 털이 달리면은 털복숭아라고 하는데, 이 털복숭아 중에서 이렇게 크게 나눌 때 우리가 백도, 황도로 이렇게 나누죠. 이 백도 복숭아는 6월 말에서 8월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껍질은 흰색에서 약간 선홍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고, 과육은 좀 흰색에 가깝고 당도가 높고, 완전히 익으면 과즙이 더욱 많아진다고 합니다. 미백, 마톡과 창방, 천중도, 유명 이런 품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황도복숭아,
황도복숭아는 이제 주로 9월 중순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크기는 약 300g 정도로 좀 큰 편이고, 껍질은 살짝 황색이 섞여 있고 과육은 황색을 띠고 있으면서 씨는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육질은 좀 단단하고 당도가 좀 높고, 이 용택골도, 하왕도, 당금도, 장어원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화복숭아가 있는데, 설화복숭아는 10월에서 11월에 수확하는 그런 복숭아로 첫눈이 오는 시기에 먹는다고 해서 설화복숭아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당도가 일반 복숭아에 비해서 좀 높고 맛이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복숭아는 과즙이 많고 속이 말랑한 그런 복숭아로 껍질도 잘 벗겨지고 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빨리 상하기 때문에 빠르게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하면 단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썬풀의 복숭아는 새콤한 천도 복숭아로 자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고 실온에 후숙한 뒤에 먹으면은 좀 달고 아삭해서 먹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납작 복숭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도 계통의 복숭아로 이 모양이 도넛처럼 이렇게 납작해서 도넛 복숭아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과즙이 좀 적은 편이고 단맛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솜털은 이 보통 복숭아보다 적고 과육은 좀 투명하면서 노란색과 흰색이 겸해져 있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복숭아의 효능 보겠습니다. 일용 본초에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쉬며 폐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 진액을 만들어주고 장을 윤택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적체를 해소하며 기혈에 유익하고 피부색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음식 치료 진함에는 이 여름철 갈증을 없애고 변비를 개선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했고, 수식검식보에서는 심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갈증을 풀어주고 배고픔을 잊게 하며 수밀 또는 진액을 만들어주고 열을 제거한다라고 했고, 음선정효에서는 폐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며 기침을 멈추게 하고 심장 이하의 적체를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남본초 도설에서는 많이 먹으면 비장을 움직여 열을 나게 하며 복부가 팽창하고 종기가 발생한다라고 했고, 전남본초에서는 고적, 즉 기생충병이죠. 고적을 치료하고 생리를 잘 통하게 하며 대장을 윤택하게 하고 심장 아래에 적체를 풀어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복숭아 효능 보겠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쉬며 폐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장을 윤택하게 하므로 진액이 부족해서 대변이 건조하면서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혈전이나 종괴를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폐경 등에 도움이 되고, 넘어져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혈을 보호하는 그런 효능도 있어서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고, 또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침과 천식에 좋고 음호로 인한 도안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얼굴색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복숭아의 효능 보겠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유기산은 니코틴을 제거하고 유해한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아미그달에는 기침을 완화하고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폐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C하고 베타카로틴, 펙틴질은 피부 미백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탄닌과 마그네슘 성분은 이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모공을 축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멜라닌 세포의 그런 생성도 억제하기 때문에 기미나 잡티 생성을 예방하고, 수분이 많아서 또 피부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고,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있고, 아미그달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있는 석유소무하고 또 이사틴 성분은 장의 유동운동을 원활하게 이렇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아스파라긴산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모두 약재로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방에서 이름으로는 도인, 도육, 도엽, 도화, 도지, 도근, 도교, 도경, 백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은 복숭아 씨, 과육, 잎, 꽃, 가지, 뿌리, 이 나무 진액, 나무 속껍질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각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계량종이 아닌 옛날 그 개복숭아 나무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효능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도화, 즉 복사꽃은 얼굴색을 아름답게 하고 이 피부 미용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하기 때문에 부기를 가라앉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도엽, 즉 복숭아 잎이죠. 간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성 두통이나 습진, 종기, 부스럼 등이 좋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 복숭아 나무 가지죠. 심복부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악창이나 벌레 물림 등에 사용을 하고 역병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는 이 복숭아 나무 뿌리를 말하는데 황달을 치료하고 코피가 자주 나오거나 토혈에 좋고 이 폐경, 옹종, 치창 등의 치료제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복숭아 외에 가장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도인, 즉 복숭아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은 복숭아 씨를 말하는데 한방에서 복숭아 나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약재입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고 달며 약간 독이 있고 심장경, 간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어혈을 제거하고 장을 윤택하게 하면서 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고 또 기침을 멈추게 하고 천식을 가라앉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인과 질환에 이 어혈로 인한 생리통이나 폐경, 생리불순의 효과가 있고 출산 후에 어혈이 쌓여서 복통이 있거나 여성들의 생식기에 발생하는 종괴 등에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거나 다쳐서 멍이 들거나 상처난 데 효과가 있고 장이 건조해서 대변이 굳어져서 변비가 나타나는 증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폐옹이나 장옹에 도움이 되고 또 해수, 기천, 기침이 나오고 숨이 찬 증상에 도움이 되고 그러나 그 독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변이 묽은 사람은 주의해야 하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복숭아에 대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열이 쌓여서 종기나 여드름, 모낭염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또 복숭아 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합해서 장어와 같이 먹으면 설사하기 쉽고 거북이로 하고 이렇게 배합을 하면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백출과 창출하고 배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씨에는 독이 있으므로 임산부나 수유기에 있는 그 산모는 도인이나 도화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복숭아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잼을 만들어 먹거나 화채 또는 은이갱, 통조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이 복숭아를 이용해서 만든 타르트 종류입니다. 복숭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빵들입니다. 속에 복숭아 잼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듭니다.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사가 많다 보니까 복숭아에 대해서 좀 길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